넷플릭스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많은 영화가 재미에만 초점을 둔 수준 이하라는 평을 듣고 있기도 합니다. OTT의 특성상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영화의 수요가 높다 보니 질적인 문제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는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시선일 뿐 잘 찾아보면 넷플릭스에도 일회성 소비로 끝나지 않을 수작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넷플릭스를 이용하며 만족했던 영화 5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2016년도 공개작 7년입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던 초창기 시절의 작품입니다. 국내 관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스페인 영화라서 그런지 넷플 유저 대부분은 아마 이 영화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제가 느꼈던 재미로만 따지면 넷플 오리지널 작들 중 10손가락 안에 꼽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맨프라머스나 대학살의 신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인물 간의 대사로만 꽉 채우는 작품을 즐겨봅니다. 7년도 비슷한 류의 영화인데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만 나오는데도 전혀 지루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77분으로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가 빠르게 진행돼서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스펙터클을 선사하는 대신 웰메이드 저예산 영화 특유의 흥미로운 각본으로 승부를 보는 영화라는 점에서 TV나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넷플릭스에 매우 적합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러닝타임도 짧은 만큼 속는 셈 치고 한번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2018년도 공개작 카우보이의 노래입니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베니스 영화제 각본상이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로 국내 관객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한 코엔 형제의 작품입니다. 6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영화로 각 에피소드 간의 스토리상 연결성은 없지만 공통적으로 미국의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코엔 형제와 죽음 그리고 서부극 이 세 조합만으로도 이 영화를 볼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서부극의 전형적인 툴을 가져오면서 장르의 팬들을 만족시킨과 동시에 전통적인 서부극의 플롯에서 벗어나며 장르의 변주를 꾀한 점이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저는 조이 카전이 출연했던 5번째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본인은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마음에 들지 생각하면서 보면 좀 더 재밌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2019년도 공개작 하이웨이맨입니다. 보니 앤 클라이드를 잡은 텍사스 레인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옛날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를 너무 재밌게 보기도 했었고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우디 해럴슨이 출연하기도 해서 봤던 영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를 얘기할 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를 빼먹을 순 없는데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가 보니 앤 클라이드 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하이웨이맨은 그들을 잡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장르적 쾌감에 중점을 둔 범죄 영화라면 후자는 차분하고 중후한 톤으로 당대의 사회상을 그려내는 일종의 전기 영화라 볼 수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각자의 매력이 뚜렷해서 우열을 가리긴 힘들다고 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만큼 보시기 전에 보니 앤 클라이드와 그 시절 미국 사회에 대해 좀 찾아보고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화는 2017년도 공개작 이웃집 테러리스트입니다. 이 영화도 7년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영화다 보니 국내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객들에겐 생소할 만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처음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축구를 좀 오래 봐왔던 사람들에겐 순혈주의 클럽으로 유명한 아틀레틱 빌바오로 익숙할 만한데요. 이 영화가 시간적 배경을 월드컵 기간으로 두고 있는 만큼 축구 팬들은 재밌게 볼 수 있을 영화인 것 같습니다. 테러를 계획하고 비밀리에 움직이는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이 얼떨결에 평범한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 끼어 그토록 증오하는 스페인의 월드컵 경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이처럼 다소 무거운 주제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기 때문에 내내 미소를 띤 채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사나 사회 문제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텍스트로 읽는 것보다 이런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더 와닿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도 바스크 지방의 역사에 대해 먼저 알아본 후에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영화는 2019년도 개봉작 언컷 잼스입니다. 여러모로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가 많이 연상되었던 영화였습니다. 둘 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주인공을 내세워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자꾸만 상황이 꼬여가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다룹니다. 이 두 영화에 대한 비교는 다음에 영상으로 다뤄볼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흥미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사프디 형제 특유의 따발총처럼 귀를 때리는 대사와 감각적인 연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대사가 진짜 정신사나울 정도로 많아서 이 분야의 대표격인 타란티노의 영화를 뛰어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사납게 쥐고 흔들어도 매우 흡인력 있는 전개 덕분에 완전히 몰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샌들러도 평소 풍기는 익살스러운 이미지와 달리 효독한 도박쟁이 캐릭터를 완벽하게 연기해냈기 때문에 그의 새로운 연기를 보는 재미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대 OTT 시대인 만큼 OTT 플랫폼은 많지만 아직은 넷플릭스의 IP 파워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리지널 콘텐츠의 수도 타 OTT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네요. 물론 넷플릭스 작품에 실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망하고 있을 시간에 다른 재밌는 걸 찾아서 보는 게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넷플 오리지널 작품들로 넷플 털기 2편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